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는 큰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25년 동안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면서 노숙인들을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준 의사가 있는데요. 서울시립 서북병원 최영화 내과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의술을 펼쳐왔는데요. 노숙인들의 기댈 어깨가 돼주고 싶었다는 노숙인들의 슈바이처 내과 전문의 최영화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기류의 의사 선생님, 노숙인들의 슈바이처로 불리시는 최영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과 전문의시죠? 예. 네, 지금 이 노숙인들께 무료 진료를 하신 지가 25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긴 세월을 정말 좋은 일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니 뭐 그냥 다 다른 의사들도 고생해요. 그냥 의사로서 환자를 받고 환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똑같은 환자라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돌보는 환자들은 진료비를 안 내는 건가요? 보호 일종이나 노숙자증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그 나랏돈으로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그런 환자들이 한 지금 서북병원에서 제가 본 환자들 중에 한 80%는 그렇고요. 한 20%는 그냥 의료보험 일반 환자들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지금 계시는 곳이 서울시립 서북병원인데 공공의료기관이죠. 그렇죠. 이 민간 의료병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 직영이고 그러니까는 이 병원 운영되는 돈이 서울시가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 병원이다라는 거고요. 민간 병원이랑 똑같이 똑같이 진료 보고 입원도 하고 외래도 보고 비슷한데 좀 더 이제 결핵 전문 병원이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결핵 환자들을 약간 이제 그 서울 은평구 구석에다가 이제 결핵 환자들을 모아놓느라고 세웠던 오래된 병원이어서 그 결핵 병원이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 전담병원도 하는 그런 그 서울시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결핵 환자가 많군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결핵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있었다면 지금 한 30-40명 안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결핵거리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결핵으로 뭐 이렇게. 결핵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그다음에 나병이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고 그래서 나병이랑 비슷한 병이 결핵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병이나 결핵병은 한번 균이 들어오면 그건 100% 얘를 근절시키고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면역 체계가 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병이다라고 봐야 돼요. 계속 나도 몸에 남아 있는 거군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파선이든 어떤 장기든 뭐 어딘가 남아 있는데 내가 면역력이 괜찮고 영양 상태가 괜찮으면 얘네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잘 컨트롤할 수도 있고 앓고 지나간 다음에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인데, 제가 느끼는 건 일단은 간암병인 것 같아요. 결핵은 못 먹어서 이렇게 먹는 게 어려우면 결핵과 그 나병이 창궐한 거고 많이 있잖아요. 결핵과 나병이 창궐한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바뀐 거겠죠? 네.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의료기관이 운영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 그러니까는 이런 나라가 원하는 일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뭔가 이런 환자들을 나라가 마음껏 보겠다고 하는 병원에 의사들이 기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공공의료기관을 그렇게 일반 모든 의사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사 전허증을 따고 나면 이런 환자들을 보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2001년에 전문의 따셨으니까 지금 딱 25년이 됐는데. 예, 1년 2월 달에 이제 땄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민간 의료기관에서 또 예. 혹은 개업을 해서 예. 의사로 돈도 벌면서 또 네.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로지 네. 가난한 이웃들만 환자로 지금 삼고 지금까지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오로지 그 사람들만 보려고 했던 거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거리에 이렇게 가족 전체가 나와 있는 노숙인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2011년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노숙인법이 생기고 나서. 근데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역마다 뭐 영등포역, 청량리역 어디를 가도 지하도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예. 제가 따로 안 찾아가도 그냥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그렇게 거리에서 가족 전체가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뭐 그때부터 뭐 밥 주는 무료 진료 하는 데든지 밥을 주는 이런 데를 가면은 진짜 병이 많아 보였어요, 그분들이. 네, 근데 네. 궁금했던 거지. 병명이 뭘까? 아, 저분들은 어디가 저분들은 아플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병일까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 선생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 좀 주변에 여러 분 계신가요? 있었죠. 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한국누가예과 1학년 때부터 그 크리스찬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는 선배 뭐 후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해줬으니까는 병원이라는 것도 세우고 예. 그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면 뭐 아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까 말했던 동부제일병원이든지 뭐 여러 병원들 뭐 아니면 시립병원이든지 간에 어디에 아는 그 선배 후배 그런 친구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을 와서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자기 병원에서 봐주든 뭐 수술을 해주든 이런 형태로 계속 관계를 맺어왔어요. 네, 한 네. 25년째.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25년 전 처음 전문의 따셨을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국민 소득이 또 얼마나 높아졌고 의료 많이 환경도 바뀌었죠. 좋아졌고 예. 복지도 우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근데 이 가난한 이웃들의 어떤 예. 의료 환경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2011년도 노숙인법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네. 2011년 전에 노숙인법이 오기 전에는 노숙인이 되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어떤 집에다가 등록을 안 하면 그러니까 네. 집이 없어지면 내가 원래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지고 네. 고시원이든 쪽방이든 방에다가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내가 이 동네 주민이 되는 건데 네. 그럴 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아예 그러니까 어제 거주지가 없는 거죠.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럼 네.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지였다. 원래 거주지가 있었다가 옛날엔 네. 집도 있었고 뭐 그 돈도 벌었었고 직장도 가졌고 사업도 했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하거나 네. 그리고 자기가 주거가 명확하게 지금 주거비를 낼 돈도 없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거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노숙인 거거든요. 그러면 전입을 못하면 그래도 엄연히 국민이잖아요. 국민인데 전입을 어느 일정 기간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거게 됐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나요? 말소되는 거죠. 주민등록 말소자예요, 전부. 그러니까 노숙이라는 건 주민등록 말소자고 네.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없는 그러면 거예요. 그 노숙인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노숙인법이 생기면서 이제 무조건 방을 줘야 되는 형태로 옛날에는 그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이제 그 방 비용을 대주지 않았어요. 네. 노숙인들한테 그건 어떤 단체 활동하는 단체가 뭐 이렇게 주거 비용을 대주거나 그랬는데 이제 노숙인 법이 생기면서 그 주거비를 나라에서 노숙인으로 이제 어떤 단체들이 이 사람이 네. 노숙인이다라고 증명을 하면 월세를 내주거나 그걸 내줘서 주거비가 되고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전입은 할 수 있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조금 더 지난 다음엔 이 사람들의 그 공공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노숙인 관련된 의료 관련된 센터에서 진단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병명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생활보호 대상자, 네.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아니면 장애인 네.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게 관공서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예. 이전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거리에 아니면은 그 지하도에 가족 전체가 우르르 얻어먹거나 뭐 거기서 이렇게 예. 돗자리 깔고 누워 있거나 네. 그런 시간이 꽤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그럼 예전에는 그 노숙인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네. 분들이 환자로 오면 네. 뭐 이름도 안 불려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아무개 뭐 1, 2, 3도 많이 있었고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대신 그 이름이 다른 날 왔을 때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남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행여 1, 2, 3, 4 이렇게 됐겠죠. 세상에 사람 예, 행령 노숙자증. 1, 2, 3, 4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중환으로 누워 있을 때 이제 공공병원의 응급실이나 네네. 근데 경찰 동승해서 겨우 이렇게 진료를 보러 갔을 때 예. 그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료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네. 그런 식으로 치료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약 받고 무료로 뭐 피 검사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네. 어떤 기관들이 생겨난 거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해 오셨는데 가난한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보셨잖아요. 공통적으로 잘 걸리는 질병이 있나요? 잘 걸린다는 게 결국에는 잠자리가 불안하고 네. 먹는 게 불규칙하고 그리고 어떤 노숙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은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파산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갖고 있던 돈이 다 날아가고 이런 스트레스 풀한 환경, 가족이 해체되고 직장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뇨병이 참 빨랑 잘 생겨요. 당뇨가 많고. 네네. 예. 그러니까 당뇨가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좀 더 젊은 나이에 잘 조절이 안 되면서 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합병증이 많이 오는 형태의 당뇨가 내과적인 병으로서는 그게 제일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인데. 삶이 관리가 안 되니까 뭐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고 당뇨가 오면 다 따라와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그다음에 뇌경색에 관련된 네. 그 마비, 그러니까 뇌경색 관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르르 병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리고 또 위생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오는 병들도 뭐 많이 있죠.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요즘은 다 안 씻으면은 못 견디는 그런 예. 사회가 됐는데 너무 많이 씻죠. 너무 자주 씻고. 너무 많이 씻으면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너무 안 먹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씻어도 문제고 너무 안 네. 씻어도 문제인데 이걸 적절하게 예.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안 자도 안 되고 이게 참 적절한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까 결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노숙인들을 상대로 이 조사를 해보면 네. 그 활동성 폐결핵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일반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균이 네. 그러니까는 뭐 박테리아가 뭐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마이코박테리움 약간 스타일이 달라 펑거스라고 그래서 이제 곰팡이.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이 마이코박테리움이란 곰팡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감기에서 오는 뭐 목감기, 폐렴 이런 오는 박테리아성 오는 그 감염병이랑 네. 바이러스 감염병이랑 또 달라요, 종류가. 그리고 뭐 에이즈나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얘네들하고도 또 다른 약간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이 마이코박테리움은 아주 옛날부터 진짜 가난병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한 번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은 100% 얘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한 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네. 그 나병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나병이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네. 근데 결핵은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많이 문드러져요. 안에서 장기 겉으로도 올 수도 있지만 대개는 네. 임상 양상은 폐가 좀 문드러진다든가 폐 속이 그러니까 뭔가 아니면 뭐 신장이나 뭐 다른 장기가 문드러지는 그런 형태로 좀 약간 병의 양상이 다르죠. 이제 법도 생기고 네. 이제 쉼터도 많이 생기고 네. 좀 지원 제도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이런 네. 노숙인들의 질병이 네.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개선이 안 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좀 챙기는 쪽으로 옛날보다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법도 법이고 또 핸드폰이 생기면서 네. 그다음에 가장 최저 생계비를 이제 나라에서 주기로 그러니까 법이 되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니까. 네. 그래서 뭐 주거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건강 관련된 돈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라가 돌보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그 노숙인이든 간에 그렇게 돼서 그런 돌봄 체계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챙기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이런 체제를 도움을 받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형성이 돼야지 돼요. 예. 사회복지사든 뭐 그게 관공서든 아니면 이런 걸 돕는 전담으로 하시는 단체든 간에 그런 관계를 맺고 병원에서든 네.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 어떤 자기가 살 길 어떻게 보면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노숙인이 됐는데 또 도움을 맺으려면 네,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돼요. 거죠. 근데 그걸 하기가 싫고 서로 싫어하지. 네.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노숙인들한테는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인간이 예. 뭐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과를 하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다 갖고 있는 네. 많은 환자들을 특히 노숙인을 만나면서 병이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그게 저한테 그런 거를 더 많이 배우게 한 거죠. 정신과적인 문제, 아까 뇌병변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결핵과 당뇨병과 이 고혈압과 이 모든 거를 온몸에 다 이렇게 갖고 네. 있는 그다음에 인간관계 못 맺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그 전체를 봐야 되는 훈련을 한 거고 제가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네. 병에 대해서. 최영원 선생님 네. 그 진료실에 네. 가면 그 환자들이 의자에 앉자마자 그렇게 우는 환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 정신이 예. 좀 들으면 울고 정신이 없으면은 정신이 없는 채로 진료 보기도 하고. 울면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봐야죠 어떻게 해요, 우는 걸. 왜 그렇게 우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는 거겠죠. 여태까지는 그 누군가에게 얘기를 못했다가 제가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 같아. 일단 물어보실 거 어디가 아파서 오셨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내가 특별히 자기를 더 걱정해 준다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걱정해 준다는 생각을 한 걸 누가 것 그런 같아. 얘기를 했겠어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일단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환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죠. 네.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주시는군요. 그 선생님이 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네. 목숨이 살아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일단 안 들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일단 들어야 되고 병명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는 경우가. 그러니까는 관계를 맺은 거죠. 뭐 내가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네.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는데 어찌 됐건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 본인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얘기도 더 하고 싶어 하고 예.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기억에 나는 분이 네. 계시죠? 아니 예. 지금도 그냥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몇 년 이상 오랜 세월 관계 맺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 많이 계속 입원해 있고 외래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네. 환자들이 그러니까 길에도 있다가 이제 또 농사도 짓다가 또 다시 또 길에 있다가 뭐 이렇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니까 계속 노숙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좀 괜찮아져서 방에 있다가 또 임대주택에 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술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네. 그 집을 버리지는 않은 사람 그 임대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호 일종과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안에 들어간 환자로 변했어요. 옛날에 네. 노숙인으로 만났던 사람이. 선생님이 만나는 환자들은 그냥 네. 다른 의사 환자 관계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 오래됐고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술 먹었을 때, 뭐 노숙했을 때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서울역이든 뭐 청량리역, 서울역, 영등포역, 그다음에 녹번역, 그 도티병원까지 해서 만났던 무료 병원들에 있었던 환자들이 지금 이제 서북병원에 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롭게 만난 환자들이 한 20%. 옛날부터 만나서 일로 온 사람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쫓아서 병원을 바꿔서 이렇게.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시립병원밖에 갈 데가 없는. 네, 네, 네.
그 가난한 이웃들이지만 네. 선생님 진료실에 가면은 선물이 꽉 차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주세요. 이래저래 선물도 네. 주고 포장지 또 예쁜 걸로 잘 해가지고 와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무슨 선물을 그렇게 주로 들고 먹는 걸 오세요? 받고 많이 갖고 오지. 뭐라도 먹으라고. 예. 네. 본인들 잡수시면 또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잘 먹나 봐요. 이제는 보호 일종이고 나라에서 뭐 많이 받나 봐.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참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25년 동안이나 해오셨다니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의대를 가는 건 좀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딱히 없었고 집안이 뭐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이제 함경도 흥남에서 일사후퇴 때 그 배 타고 내려오셨어요. 이 흥남부두에서 빅토리아 오신. 호 타고 내려오셨어요. 네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늘 그 배에 몇 명 탔는지를 매일 저녁 식사 때 얘기했던 기억은 나요. 그 배가 원래 한 1,000명 타는 게 메인이었던 굉장히 큰 배잖아요. 빅토리아 호. 네. 그 배 근데 한 10배를 한 10,000명 정도 탔다는 얘기를 네. 매일 밤 밥 먹을 때마다 친정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고 예. 아버지는 되게 부지런히 그러니까 다 나머지 가족들은 다 못 내려왔고 아버지가 흥남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탈 수 있었고 혼자 내려오셨군요. 그러니까 누나 한 분은 뒤늦게 내려왔는데 그 배는 아버님 혼자 타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북한에 계신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늘 아버님이 얘기하시면서 늘 얼마나 배고픈지 배가 고팠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고 가난하진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근데 그 식당 밥 얘기를 왜 매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배고픈 것과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셨어요. 늘 그게 기억이 일단 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수성가 혼자 와서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가 네네. 딸이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좋아하셨죠. 좋아하셨고 예. 근데 뭐 제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다 그냥 아니 근데 네, 이제 네. 뭐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대에 온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길을 평생 걷게 되신 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평생 걸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아까 진단명이 궁금해서 이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세팅을 찾아야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봉사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그냥 보통 그 예과 때 그 뭐 토요일마다 밥 주는데 설거지 하러 가자고 네. 교회 선배가 그러니까는 교회가 서울역에 있었어요. 예. 그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는 서울역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서울역 밑에서 맨날 그때도 노숙인은 늘 새롭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늘 공존하는 굉장히 많은 노숙인들이 있던 시대였는데 밥도 여기저기서 많이 줬고 설거지 해야 되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젊은 대학생들이 시간이 되면 와서 설거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사님도 많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서 그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통 들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흔히 있는 봉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하러 청량리 쪽으로 갔었던 거죠. 거기 그 밥 퍼주는 목사님,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밥을 퍼주거나 이렇게 밥 들고 나르고 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그런 거 하자고 한 게 89년도, 90년도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예. 그때 많은 노숙인들을 보게 되셨군요. 그때도 많았지만 그 교회를 서울역에 있는 교회를 다닌 게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네. 거기를 가려면 꼭 지하도를 거쳐서 가야 했어요. 근데 항상 지하도에 정말로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동네 교회는 처음 갔는데 너무너무 노숙인이 많은 거예요. 노숙인이 아니라 노숙인 가족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그때 따로는 지금은 노숙인이 조금 더 별종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커먼하다 그럴까? 그때는 이런 말은 방송에서 그렇지만 노숙인이란 말도 없었고 예전에는 그냥 거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지 내지는 가족 전체가 거지로서 거리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뭐 새롭게 뭐 누굴 돕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이 병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던 거지. 근데 어릴 그 때. 사람들의 삶이 내 삶과 이렇게 연관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삶을 연관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병명이 뭔지를 알아야겠다가 먼저였던 것 같고. 저 사람들 어디가 아픈 건가.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 동부시립병원을 한번 환자를 모시고 갔었는데 가서도 이렇게 잘 치료해 주는 것 같지 않고 환자들이 걸로 가고 싶어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경찰 동승해야지만 갈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 땅의 국민이 일단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국민이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많이 알게 돼서 네.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파이팅하는 것도 좀 하고 열심히 또 사회에 또 관심을 하여튼 가지셨군요. 하자고 막 그러면 데모하는데 많이 따라가고 그러긴 했었어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것과 네. 내 일생을 여기에 바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아직 일생이 안 나는데 아직 안 봤었는데 그 내과 전공 네.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병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과가 전체를 봐야 되는 파트고 좀 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많은데 내과를 봐야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골고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과를 선택했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먹었더라도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서 동기들이 이제 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남기도 하고. 뭐 의사라는 게 사실 고소득 전문직 아닙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피부만 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는 어느 한 분야의 서브 스페셜리티도 좋지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건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서브 스페셜로 여기만 본다, 뭐 눈만 본다든가, 뭐 피부만 본다든가, 그러니까 GI 파트면은 내시경만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서브 스페셜라이즈드 돼서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혀 이렇게 안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셨군요.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는 예.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네. 전체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병명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과를, 네. 그런 병원을, 그런 걸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마 배웠어요. 많은 것도 배우시고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5년 동안 가난한 이웃과 노숙인을 진료하면서 기류의 의사로 불리는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 최영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